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위전공 제7석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그 졸기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전공 제7석은 그 경기 우도 수군 절제사로 부임받고 한 달 만에 그 돌아가셨는데, 그 위전공을 평가를 하기를 많은 전쟁에 참가했으나 큰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진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야박한 그 평가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최응용, 최말용 두 명이 있다 해가지고 그 문충공개 전체시 족보에 적힌 내용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대충 한 1330년경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위전공 최칠석은 비조 최선능의 둘째 아들, 막둥이인데 그 아주 그 늦둥이에요. 나이 한 40 가까이 이짝저짝일 때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죠. 1330년 무렵에 태어나서 1394년에 돌아가셨어요. 장군으로서, 무장으로서 대마도를 정벌했고 문충공의 전주채시 위전공파의 파조죠. 그리고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많은 기록이 등장하는, 말하자면은 문충공개 전체시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헌에서 본류가 아닌 아류로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빽이 없다 해야 될까, 하여튼 본류가 아닌 전부 아류로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개국에 합류한 고위급 무장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역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류로 되다 보니까 뚜렷한 역할을 찾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태조실록 2년 1393년 2월 13일에는 임금이 계룡산에서 떠나면서 전 밀직부사 최칠석 등을 남겨두어 세도읍 건설을 감독하게 하였다. 계룡산에다가 신도시,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수도를 계룡산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풍수지리상으로 거기가 길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국토 중앙에서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세종시를 뭐 수도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세종시가 사실은 이 계룡산에서 멀지 않죠.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에 이제 수도가 그리 안 넘어가고 지금의 서울에다가 수도를 삼아버리니까 이 계룡산에 그 당시 수도를 세우려 했던 데가 땅이 좋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죠. 흔히들 그 신도안 이렇게들 불러왔죠. 태조실록 3년 1394년 4월 16일자에는 경기도 수군 절제사를 임명해서 파견했다. 이희충을 자도수군 절제사로, 최칠석을 우도수군 절제사로 삼았다. 이게 4월 16일이에요. 근데 5월 23일, 4월 16일에서 5월 23일, 그러니까 한 달 열흘이 채 안 되죠. 거기에서 보면은 경기 우도 수군 절제사 최칠석이 병이 들어 부대에서 졸하였다. 그러니까 경기 우도 수군 절제사로 발령받고 한 달 남짓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전공의 졸기가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경기도 수군 절제사 발령받고 한 달 뒤
병들어서 부대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때 나이가 많았을 걸로 보여요. 저는 한 65세 정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서 수군절도사가 정삼품인데 밀직부사도 정삼품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이미 밀직부사 정삼품이었으면은 나라가 바뀌었으면은 승진을 해야 되죠. 공신까지는 안 되더라도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어요. 그 얘기는 위정공이 조선 개국 세력들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졸기로 돌아와 보면은 최칠석은 완산체시다. 기골이 장대하여 당시 사람으로서는 비슷한 사람이 없었다는 엄청 덩치가 컸다는 얘기죠.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번 해군으로서 배를 타고 나가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번 왜구를 토벌했으니까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적은 없었으나 패전을 한 적도 없었다.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가 싸워서 물리쳤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왜 공이 없어? 공이 있죠. 그런데 평가를 하기를 큰 공을 세운 적은 없지만은 싸워서 진 적도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조선을 개국한 개국 세력들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섰는데도 같이 전쟁에 참가한 장군이 승진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나 졸기에 이렇게 적은 것이나 다 같은 맥락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미유, 헌공, 역불, 집패. 공을 세운 적은 없지만 패한 적도 없다. 이 말이 못 쓴다는 거예요. 지극히 편파적인 비하평가죠. 수많은 전투에서 외적을 막아내고 쫓아냈는데 어떻게 전공이 없겠어요. 그 얘기는 조선 개국 세력의 주류가 아니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설은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밀직부사나 아까 그 경기 우도 수군 절제사나 같은 정삼품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최응룡과 최말룡이다. 아까 봤듯이 그 1762년에 나온 이모보에는 최응룡과 최말룡은 없고 최응룡이 위정공의 증손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증손자가 여기 적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태조 실록은 그 위정공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금성문이라 봐도 진배가 없죠. 위정공의 아들에 대해서 태조실록은 1394년에 나왔는데 아들이 응룡과 말룡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뭐 이제 위에 만 다음에 오면 천이 되겠죠. 근데 이모보를 보면은 만지가 아들이고 손자가 효명이고 증손자가 응룡, 철룡이라 말룡이 없고 말룡을 건너뛰고 철룡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만, 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요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희보 문성공개 강희보를 보면 1686년에 나온 책이니까 요거보다 얼추 한 80년 먼저 나왔죠. 80년. 요거는 태조실록이 제일 빠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말룡, 철룡, 응룡. 이 순서가 만에서 천으로 내려왔다가 도로 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본다면은 밑에 철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있다면은 철룡이 동생이라 야겠죠.
만천. 그래야 이 순서가 맞잖아요. 그죠? 위정공의 아들이 태조실록에는 응용, 말용, 형제다 적혀 있고, 강의보에는 말용, 철용, 응용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모보는 철용, 응용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들이하고 증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철용이 있느냐? 여기에서 위정공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그때 아직 졸기에 적힐 수 있는 아들이 없다면은 철용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철용은 위정공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60대 중반이니까. 태조실록은 당시 기록이기 때문에 금성문에 버금을 가는 거죠. 그래서 문충공개 전주 최씨의 이 세계표에서 칠색의 아들 만지 손자 효명은 아니고 응용과 말용, 철용이 아닌 말용, 그래야 맞는 거죠. 위정공 최칠석은 비조 최선능의 둘째 아들이고 외구토벌에 헌신한 무장이에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졸기가 적힐 정도의 저명인사죠. 그런데 후손이 한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문충공개 전주 최씨 중에서 가장 저명한 저명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위정공 최칠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번에는 그 만육공 최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육공 최양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충공개 가문을 만육집이라 그렇게 부르고 문충공개 후손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만육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조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만육공에 대해서 만육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으로 생각하는 금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감록에 대한 해석을 포함해서 만육공 최양에 대해서 7번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